화면에 보이는 이 기판들. 겉으로 보면 다른 전자기기 기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 장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수 목적 기판들입니다. 오늘은 도시광산의 시선으로 특수 장비에서 나온 기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장비에는 금, 은, 팔라듐 같은 귀금속이 유난히 많이 쓰이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닥에 쌓여있는 이 기판들을 천천히 한 장씩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바닥을 채우고 있는 건 일반 서버나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기판이 아니라 군용 장비에서 나온 특수 기판들입니다. 인공위성, 군용 장비, 항공 관제 시스템, 의료 장비, 그리고 통신 넥 장비 같은 분야는 설계 단계부터 고장나면 안 되는 장비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회로라도 금속을 아껴 쓰는 상용 가전보다 훨씬 과감하게 금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군용 장비 계열에서 나온 기판들을 중심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품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금, 은, 팔라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시광산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장비에는 금을 이렇게까지 두껍게 쓸까? 전자기판에 금이 쓰이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금은 전기가 잘 통할 뿐 아니라 공기 중에서 거의 녹슬지 않고 접점이 산화막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특수 장비들은 한번 설치하면 몇 년, 길게는 십수년 동안 계속 돌아가야 하고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염분이 많은 해상, 극한의 온도와 진동 같은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하며 고장이 날 경우 사람의 생명과 국가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접점 하나, 커넥터 하나, 작은 스위치 하나까지 확실하게 붙고 확실하게 통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은 이런 분야에서 사치품이 아니라 보험에 가깝습니다. 비싸더라도 고장 한 번 안 나는 쪽을 택하는 거죠. 실제로 산업, 군용 전자기기는 일반 소비자용 전자제품보다 금 사용량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고, 특히 고실외성 장비에서는 일부 보드 한 장에만도 상당한 양의 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수 장비 기판에는 금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판들 안에는 금과 함께 은, 그리고 팔라듐 같은 귀금속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각 금속은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은 얇지만 균일한 도금층을 만들기 좋고 접점, 커넥터, 스위치, 릴레이, RF 단자 같은 곳에서 언제나 잘 붙는 접촉을 책임집니다. 은은 금속 중에서 전기, 열 전도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 고전류가 흐르거나 전력 손실을 줄여야 하는 부분 또는 고주파 신호가 지나가는 경로에 자주 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칩 하나, 세라믹 부품 하나처럼 보여도 그 안쪽 전극과 도금층에 팔라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나 하이브리드 IC, 고실외성 커넥터에는 팔라듐 계열 합금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도시광산 관점에서 보면 금은 눈에 보이는 금빛이 바로 힌트가 되지만 은과 팔라듐은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품 안쪽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판은 단순히 금도금이 두껍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드 곳곳에 다양한 귀금속의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용 장비에 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군용 장비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전투기, 함정, 지상 레이더, 장거리 통신망 같은 장비는 운용 중에 고장이 나면 단순히 장비 한 대가 멈추는 수준을 넘어 작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가능한 한 고장이 나지 않기를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장비가 놓이는 환경은 고온, 저온, 진동, 충격, 습기, 염분, 먼지, 오염원이 모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접점이 조금이라도 산화되거나 미세한 부식이 진행되면 곧바로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은 이런 환경에서 산화와 부식에 매우 강해 고실외성 커넥터와 PCB에 널리 사용됩니다. 민수 장비는 문제가 생기면 교체, 수리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군용 장비는 한번 배치하면 정비 일정이 아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손을 대지 않아도 버티는 설계를 위해 두꺼운 금, 도금과 고급 재료가 선택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금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됩니다. 도시광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시의 비용을 아끼지 않고 넣어둔 귀금속이 수십 년 뒤 제자원화 단계에서 새로운 광맥처럼 다시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기판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걸까요? 군용 장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능 개량, 시스템 교체 또는 신형 장비 도입에 따라 현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장비 자체는 폐기 대상이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전자기판과 귀금속은 그냥 버려지지 않고 도시광산과 같은 전문 업체를 통해 재자원화됩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기판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수명을 다한 장비들에서 분리되어 이제는 도시 속 광맥으로 다시 한번 역할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군용 장비에서 나온 기판은 단순히 금이 많이 있는 부품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던 장비의 일부였습니다. 도시광산 업계에서는 단순히 귀금속 함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수거와 해체, 운송, 폐기 과정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기판들 역시 그런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반출, 폐기된 장비에서 나온 물량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남아있는 금, 은, 팔라듐을 회수하는 동시에 환경과 안전, 그리고 보안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닥 가득 쌓여있던 이 기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폐기물이 된 부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퇴역한 장비의 잔해로 보일 수도 있지만 도시광산의 눈에는 도시 속에 묻혀있던 새로운 광맥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회수된 금, 은, 팔라듐은 정량 과정을 거쳐 다시 새로운 전자부품, 의료기기, 산업장비, 그리고 미래의 첨단 기술을 지탱하는 소재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국방과 안보를 지키던 금속이 이제는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바뀌는 순간 그 지점에 바로 도시광산이라는 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용 계열 특수 장비에서 나온 기판들을 중심으로 왜 이런 장비에는 금, 은, 팔라듐이 많이 들어가는지, 각 금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기판들이 어떻게 다시 도시광산으로 흘러들어오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보드 한 장은 어느 시점에는 실제 현장에서 누군가의 안전과 시스템의 신뢰성을 책임지던 부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역할을 다한 뒤에는 도시 속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우리 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광산은 과거의 기술과 미래의 자원을 이렇게 깊은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연결하는 일입니다. 기술이 남긴 흔적에서 우리는 다시 자원을 찾아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시광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작은 단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